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별들의 전쟁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최고의 축구대회로 불리는 이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이제 최대 스포츠 매체 중에 하나죠. 챔피언스리그 중계권을 갖고 있는 CBS에서 자체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선수 랭킹을 공개를 했는데 8강에 진출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살펴봤을 때 김민재 선수가 센터백 중에 무려 2위를 차지했고 전체 순위를 보더라도 굉장히 인상적인 순위로 평가가 됐어요. 네, 사실 거가 이런 파워랭킹은 CBS에서 거의 가장 먼저 했었죠. 메이저리그라던가 아니면 NBA라던가 이런 것들로 통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거가 2000년 초반에 막 그 메이저리그 보고 이때부터 이미 이런 파워랭킹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축구 쪽에도 이제 이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한 거고, 물론 또 이제 원래 왜냐면 이런 파워랭킹의 기준은 통계예요. 결국.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옵타가 이제 파워랭킹들을 계속 발표를 하는 거기도 하고 한 건데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팀 파워랭킹도 얘기를 하고 선수 파워랭킹도 얘기하고 그런 거긴 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리버풀 원정, 그 챔피언스리그 16강 이미 확정한 거의 1위도 확정했던 경기를 제외하고 지지 않았던 데다가 많은 골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이게 또 이 CBS에 소속된 기자들 그리고 각국의 또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들의 논평과 의견까지 가미했기 때문에 좀 이제 객관성을 좀 높이려고 했던 시도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50명을 이제 추렸어요. 즉 이제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오른 이제 성과를 낸 최고의 50명을 이제 활약상과 이제 실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순위를 매겨 본 건데 일단 이 50명 안에 든 선수들을 어떤 팀들이 많이 배출했냐? 바이에른 뮌헨이 10명으로 가장 많이 배출했네요. 당연히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바이에른이 가장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근데 많이 탈락을 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 맨시티와의 그 8강 1차전에 완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는 조금 이제 순위가 내려갈거나 빠질 선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가 9명씩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폴리가 7명, AC 밀란 4명, 첼시 4명, 인테르 4명, 벤피카 3명인데요. 나폴리도 만만치 않게 많은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중요한 게 이제 김민재 선수의 순위가 꽤 높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제 이 50명 중에 센터백은 딱 10명만 들어갔더라고요. 예, 근데 다만 그런 부분은 있죠. 뭐냐면은, 이게 아무리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이번 시즌 기록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또 사람이 뽑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명성도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나폴리가 사실 바이언 다음으로 챔피언스 리그에선 가장 승승장구하는 팀이고, 벤피카도 그런 팀이에요. 벤피카가 파리 생제르맹 유벤투스 제치고 1위로 해가지고 올라온 팀인데도 가장 적잖아요. 그거는 약간 어느 정도 명성도 들어갔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솔직히 김민재 선수들이 명성 큰 선수는 아니었지만 나폴리가 또 워낙 핫하고 또 워낙에 요새 많이 조명이 됐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50명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제 50명 중에 센터백이 10명이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은 결국에 챔피언스리그 8강 과정에서 센터백 탑 10에 김민재 선수가 들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순위가 높다. 근데 김민재 선수보다 순위가 낮은 선수들 중에서는 꽤 이제 인상적인 성과를 냈거나 혹은 월드컵 결승전에 뛰었거나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 센터백 10명 중에 가장 낮은 순위, 실제로 50명 중에서도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48위가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 다요 우파메카노 선수인데, 이 선수가 프랑스 대표 선수로서 월드컵 때도 굉장히 잘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 시즌 활약상 자체는 저는 탑5 안에 든다라고 보거든요. 센터백들 중에서 그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왜 10위였는지를 보여줬죠. 예, 지금 보면 파리 생제르맹과 특히 16강대에서 굉장한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 그리고 이 기자 조나선 존슨 기자가 논평한 것에도 월드컵의 활약까지도 포함돼서 조금 이제 평가가 된 것 같긴 한데, 이 선수가 이제 오늘 있었던 이 맨시티와의 경기에 굉장히 부진을 했고, 또 이제 김민재 선수와 더불어서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이 있는 밀란 슈크리니아르, 인테르의 센터백이 이제 전체 43위, 센터백 9위를 차지했는데, 이 우파메카노가 진짜 저도 이제 김민재 선수보다 좀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던 장면들이 오늘 경기에 유독 많았던 것 같아요. 우파메카노가 정말 잘했대는 이 선수가 어떤 의미에선 김민재 선수보다 조금 더 툴이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김민재 선수보다 조금 더 파워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속도도 빠르고 약간 좀 둘이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그런 게 있는데, 우파메카노의 결정적인 문제는 한번 뇌절 플레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경기 완전 망쳐요. 김민재 선수보다 안정성이 떨어져요. 우파메카노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데 이 경기에서 그게 나왔었죠. 50분경에
우물쭈물하다가 뺏기면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흔들리기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 장면이 실점이 되진 않았지만 베르나르도 실바가 앞바퀴 들어올 때 공 처리를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골키퍼에게 무리하게 연결을 하는 과정 속에 결국엔 처리는 됐지만 흔들렸고 이런 장면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바이에른이 좀 후방의 기세가 좀 떨어진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서 결국 홀란드의 슈팅까지 갔던 거였거든요. 홀란드 슈팅 갔을 때 키미가 커버를 들어와서 막아줬길래 망정이었지 이거 안 그랬으면 여기 이미 실점 나왔어요. 우파메카노 실수로부터. 그리고 결국엔 또 그런 그 유사한 장면 속의 실수로 골을 먹기도 했습니다. 딱 이 실수를 기점으로 우파메카노의 실수 퍼레이드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결국 그 추가골 실점하는 과정에서 볼을 끌다가 베실바한테 가로채기 당했고 그러면서 이제 베실바가 패스 준 거를 혼란이 크로스 올린 거를 이제 베실바가 헤딩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거였죠. 그리고 베실바에게 완전히 뭐 우파메카노가 좀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플레이들 때문에 뭐 이제 왜 이 유망한 선수가 10위밖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을 좀 이제 끝낼 수 있는 이래서 10위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근데 이 경기에 뛰었던 이 마테이스 더리우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더리우트 같은 경우에 여기에 평가된 대로 파리 생제르맹과의 그 16강 때 사실 엄청난 슈퍼 세이브를 본인이 하면서 겨우 23살인데 이런 엄청난 그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받았는데 역시나 이제 순위가 낮은 이유는 어리다라는 것, 노련미가 좀 부족한 점 이런 점들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더리우트가 우파메카노보다 안정성은 훨씬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우파메카노가 조금 더 피지컬적인 능력이 강한 거고, 근데 둘 다 이제 어린 센터백들을 쓰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는 조금 문제를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 이전까지는 바이에른 수비가 가장 강하다는 평가들이 많았어요. 카사노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왜냐면은 바이에른 수비진이 최소 실점 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3골을 좀 추가로 내주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선수들이 좀 성장하고 나이가 더 들면 더 좋은 선수도 되겠지만, 일단은 이게 시장 가치로 봤을 때도 이 더리우트가 사실은 센터백 중에 굉장히 지금 최고 몸값, 최고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데, 이게 어린 측면도 조금 이제 가미가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와 정반대의 선수가 그 윗순위인 센터백 7위에 있습니다. 티아고 실바. 나이가 이제 38이에요. 사실 저는 티아고 실바는 물론 나올 때마다 너무 잘하죠. 나올 때마다 너무 잘하는데도 부상이 좀 있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는 그래서 저는 이 순위는 조금 내려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그동안 보여줬던 거 그리고 나올 때마다의 여전한 실력이 조금 가미된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선수 평가에 있어서 출전 경기가 매우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을 해요. 나와야지 결국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이 제임스 벤지 기자도 그래서 38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활약을 보이고 있고 어떤 감독이 와도 감독이 바뀌어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 실바가 매주 3경기씩 이어지는 그러니까 주중 주말 경기 이어지는 걸 다 못 뛰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그래도 큰 경기에서는 이 베테랑이 힘을 낸다. 결국 이 노련미, 즉 이제 우파메카노 더리우트와는 조금 이제 정반대의 덕목으로 이제 탑10에 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온 선수가 벤피카 돌풍의 주역인 오타멘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지금 뭐 세계 최고 센터백 세 손가락에 드는 밀리탕인데요. 저는 근데 오타멘디 물론 굉장히 잘해요. 그 오타멘디가 그리고 수비 라인을 조금 이끌고 있는 건 맞긴 한데 저는 그래도 벤피카에서 조금 더 인상적인 선수는 안토니오 실바라고 생각합니다. 그 포르투갈 대표 선수로 우리가 만났던 선수인데요. 아무래도 근데 이게 그 명성이 있는 거고 오타멘디가 그리고 그래도 수비 라인을 지휘하는 건 오타멘디니까 오타멘디를 대신 뽑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안토니오 실바가 뽑히는 게 더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스페인계의 기자인 것 같은데 로헤르 곤살레스가 이렇게 평가했어요. 전사다. 사실 이 선수가 투정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결코 접촉을 이제 마다하지 않는다. 굉장히 부딪힌다. 거기에다가 이제 전성기와 비교하면 속도가 굉장히 떨어졌지만 인지력과 경기 이해력이 굉장히 향상됐다. 이건 뭐 나이 많은 베테랑 수비수의 덕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높게 평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리탕이 센터백 중에 5위로 꼽혔는데 저는 인정 못해요. 김민재 선수 낮게 나왔어요 지금. 저는 인정.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보다 낮은 게 인정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밀리탕이 5위라는 걸 인정 못해요. 저는 밀리탕은 훨씬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밀리탕은 이번 시즌 센터백 중에 탑3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거나 이제 게다가 평가할 때도 레알 마드리드 입단 초기에 의심을 이겨냈다라는 얘기하고 뭐 득점력도 뛰어나서 올 시즌에 이미 6골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 얘기를 보면 밀리탕을 꾸준히 잘 안 지켜본 거 아닌가. 이거밖에 할 말이 없나. 아니 리버풀전도 사실 밀리탕이 엄청난 활약을 펼쳤는데 밀리탕에 대한 저평가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더욱이나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막 맨시티가 경기를 했고 이 선수들이 하필 잘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뭐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시즌 전체로 나서고 봤을 때는 3위 후벤디아스 4위 존스톤스 이 맨시티 그 수비 라인이 이 밀리탕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게 조금 이제 의아하다는 것이죠.
뭐 스톤스는 사실 이번 시즌은 미드필더 풀백으로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미스터 버사이틀이라고 이제 다재다능하다면서 미드필더로 뛰고 라이트백도 뛰면서 오히려 이제 그 영향력을 높인 것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른 것 같네요. 다만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센터백으로 나온 경기가 몇 경기였죠? 스톤스 저 별로 기억이 없어요. 예, 기억에 남는 경기들 도르트문트전 미친 골 넣었던 거 오른쪽 풀백이었죠. 예. 최근엔 아예 수비형 미드필더 16강, 8강 다 그렇게 뛰고 있으니까 포지션을 조금 다르게 적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도리어 맨시티 센터백 라인은 디아스, 아케, 아칸지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아케하고 아칸지는 물론 뭐 아케가 후반기 와가지고 완전히 그렇죠. 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은 아케는 전반기 때 아쉬웠고 아칸지는 후반기 때 아쉬우니까 좀 그 둘은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 후벤 디아스가 이제 이름을 올렸는데 뭐 실제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를 받을 때보다는 분명히 영향력이라든지 뭐 이제 관심도라든지 많은 게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절대적인 그 바위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전환 패스도 잘하고 있고 또 태클 능력도 뛰어나고 포지셔닝도 굉장히 인상적이다. 뭐 저거의 영리한 소비서란 얘긴데요. 저는 디아스는 부상만 없으면은 그 마르키뉴스 밀리탄과 함께 탑3에 드는 센터백이라고 봐요. 예, 이번 시즌에도 그 부상이 좀 많아서 많이 결장해서 그랬지 나올 때마다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예. 오늘 경기도 결국 그 수비 라인에서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 역할은 다 디아스가 저는 그가 바이언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걸 좌절시킨 거는 디아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도 아직은 디아스다. 그리고 여전히 어리다. 그렇죠. 예. 나이까지 어리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전체 15위에다가 센터백 2위. 제가 좀 인상적인 게 이 디아스조차도 50명의 순위 중에 24위로 중위권이거든요. 근데 15위면 거의 상위권이고 탑10 그 언저리인 거잖아요. 센터백들이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공격수나 미드필드에 비해서 주목도나 이제 인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순위가 낮은데 굉장히 인상적인 평가고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CBS에서 평가를 했냐. One of the best centerbacks around Europe. 유럽 최고의 센터백 중에 한 명이다라고 아예 지칭을 했고 그의 속도와 힘이 그를 현대적인 수비수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최고의 팀 어디든지 뛸 수 있는 선수다. 즉 이제 이 평가는 김민재 선수를 거의 월드 클래스로 평가한 것이고 지금 이적설 나오는 팀들이 솔직히 다 세계 최고의 팀들이잖아요. 그 실력이 합당하다라는 평가가 나온 거예요. 네, 뭐 김민재 선수는 워낙 이번 시즌 그 인상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강하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더 그래서 주목도를 많이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순위 자체도 뭐 김민재 선수는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은 탑3에 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은 뭐 원래 그러니까 기존에 잘했던 선수들 중에서 부상도 많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뭐 티아고 실바라던가 디아스도 부상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번 시즌만 국한 지어놓고 보면은 김민재가 탑3 안에 든다라고 봅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논평은 이제 이탈리아 계이거나 혹은 뭐 이탈리아일 수 있는 프란체스코 포르초 기자가 이제 논평을 썼는데 어찌됐건 세리아를 열심히 또 지켜보면서 챔피언스리그까지 지켜보면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쓴 것 같고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쿨리발리가 떠난 공백을 곧바로 외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김민재 선수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한 선수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오스트리아 수비수 데이비드 알라바예요. 네, 이게 이제 이해가 못 그렇죠. 가는 거죠. 아니 근데 대부분 다 그 알라바가 1위예요. 그렇죠. 여기저기서 전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알라바를 이번 시즌 센터백이라고 봐야 되나요? 레프트백으로 거의 좀 뛰고 있죠. 그러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센터백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알라바가 잘하죠. 정말 잘하는데 이 선수도 센터백으로는 치명적으로 약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높이에서 털리는 부분들이라던가 그리고 수비적으로는 약간 좀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알라바는 도리어 패스 공급과 공격 가담과 이런 것들로 더 빛을 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는 왼쪽 풀백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시즌 저는 알라바는 왼쪽 풀백이라고 봐야 돼요. 게다가 척 부스 기자도 실제로 평가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가장 그 다재다능한 수비수다. 즉 멀티플레이어, 센터백 멀티플레이어 중에 최고다. 왜냐? 공격적인 미드필드까지 가능하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미드필드로 가서 공격을 이끄는 역할로 완벽하게 레알 마드리드에 맞는 플레이를 한다.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의 특성에서는 이 선수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럽 파워랭킹 50위 안에 드는 것은 뭐 맞지만 그렇죠, 센터백으로 분류했을 때는 좀 아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 포지션을 그냥 레프트백이라고 적었으면은 그러면 인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밀리탕의 순위를 더 높였다면은 그렇죠. 저는 이번 시즌은 밀리탕이 알라바보다 위라고 보거든요. 지난 시즌은 저는 알라바가 더 나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라바가 왜냐면은 그 공격 지원 능력에 있어서의 좋았던 부분들. 지난 시즌은 알라바가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조금 단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리버풀전에서 실점했을 때도 알라바의 실수들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뭐 알라바는,
좀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 저희가 이제 이전에 그 영국의 축구 전문지인 포포투가 선정했던 센터백 순위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드렸었던 네. 바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어떤 논란이 있든 누가 그 순위를 뽑든 김민재는 항상 상위권의 순위가 있다. 네, 즉 그렇죠. 이제 누가 봐도 이견이 없는 올 시즌 유럽 최고의 센터백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포포트는 조금 순위를 낮게 주긴 그렇죠. 했더라고요. 예. 예, 물론 상위권이었지만은 그런 가운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록을 통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가 좀 이제 명확하게 논란을 없앨 수가 있는데,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이미 치러진 경기들을 이제 포함했을 때도 이제 더리트가 이제 순위에 올라와 있지만, 김현재 선수도 이제 1차전 경기를 치르고 변동될 수 있는 그런 평점이에요. 네, 뭐 그래도 저 0.3점 차이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뭐 뒤집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한데, 거기다 센터백이 많은 평점을 얻기가 좀 힘들잖아요. 기계짓기 이런 그 그렇죠. 통계에 기반한 평점에서는 그래도 김민재가 베스트 11에 뽑힐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일단 16강 1차전에 처음으로 이제 그 2주의 팀의 판타지 리그에 선정이 됐던 거였는데요. UEFA 오피셜이고요. 네, 근데 이제 2차전에 연달아서 이제 2회 연속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토너먼트 와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재 선수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ESM에서도 이제 이달의 팀 뭐 4회 선정, 이거는 저희가 이미 소개를 했었죠. 예. 손흥민 선수의 통산, 그리고 예. 카가와 신지의 통산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는 한 시즌 만에 4회로 그런 거니까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또 좋은 활약을 펼치고 또 세리에A 조기 우승까지 이룬다면 4월에도 또 선정될 가능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밀란전 대패가 있었지만. 저는 근데 뭐 이미 김민재는 최다 수상 그 센터백 부문에서는 예. 확정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뒤에 선수들이 4, 5월 해야 예, 되니까. 예. 그래서 뭐 김민재는 뭐 최다가 거의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닌가. 올해의 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예, 거기다 누적 포인트도 가장 높아요. 센터백들 중에서 그것도 독보적으로 앞서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전체 다시 유럽 파워랭킹 이제 52 순위에서 이제 탑 10을 누가 들었냐? 예. 말씀드린 대로 센터백들이 이제 탑 10에 한 명도 들지 못했어요. 이제 10위가 바이에른 뮌헨의 조슈아 키미히, 그리고 9위가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8위 레알 마드리드의 루카 모드리치, 이제 7위가 나폴리의 빅터 오시멘이고, 맨시티의 로드리 6위, 레알 마드리드의 티보 쿠르투아가 골키퍼로 5위까지 올라와 있고, 나폴리 최고 순위는 바로 이제 4위를 차지한 윙어 흐비차 크바라첼리입니다. 3위가 카림 벤제마, 2위가 케빈 데브라이너, 그리고 1위가 엘링 홀란이긴 한데요. 이 순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뭐 이번 8강전 끝나고 나서는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도 있게 바뀔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은 맨시티 선수들을 너무 높게 많이 하긴 했네요. 예, 특히 로드리까지 6위. 물론 로드리가 또 이제 8강 2차전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네, 너무 잘했죠. 예, 그럴 법하지만 이 경기 전에 뽑은 거니까. 예, 이 경기 전에 뽑은 걸로는 왜 이렇게 맨시티만 이렇게 위에 다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긴 합니다. 케빈 데브라이너는 사실 이번 시즌은 초반에 부상이 많으면서 그렇죠. 고전했던 시즌이잖아요. 네. 지금 후반기 와가지고 미쳐 날뛰고 있긴 하지만은. 네. 1위가 혼란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홀란은 워낙 지금 골을 미친 듯이 넣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챔스 파워 랭킹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프리미어리그 랭킹으로 봐도 비슷하겠지만 홀란의 1위인 것은 뭐 그래도 이겨낼 여지는 없다. 왜냐면 지금 득점 1위를 질주하고 있잖아요. 좀 그렇죠. 격차가 크잖아요. 지금. 그렇죠. 득점왕 확정 지었어요. 네. 아니 안 그래도 16강 때 이미 득점왕 확정 지었다는 소리가 나왔는데 또 8강 1차전에 또 골 넣었어요. 예, 그런 가운데 말씀드린 그 골. 8강 1차전에 앞서서 저희가 우파메카노 실수 얘기하면서 그 혼란의 어시스트를 보여드렸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한 쐐기골. 알바레스의 크로스를 네. 스톤스가 헤더로 떨궈준 걸 혼란이 밀어넣으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의 8강 1차전 1골 1도움을 하면서 내가 왜 유럽 파워랭킹 챔피언스리그 1인지를 좀 보여주는 활약을 펼쳤다. 예. 그런 건데 CBS도 이제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바로 이제 내일이죠. 4월 13일 목요일 새벽 4시에 킥오프할 밀란과 나폴리의 경기에 대한 이제 전망을 좀 내놓았는데 오시멘의 이제 비중에 대해서 높게 좀 설명을 했어요.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당장 그 지난 맞대결에서 오시멘이 빠지고 0대4 대패를 당했으니까 예, 더더욱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기자 자체는 뭐 지난 경기 0대4 대패 그 결과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나폴리가 세리에 우승을 거의 확정지었고 그 당시에는 다소 느긋하게 접근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전 느긋하게 접근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선수들이 지쳤던 게 크다라고 그렇죠.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어떤 이유일지에 대한 거는 이제 뭐 해석에 뭐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나폴리가 평소 풀핏만큼의 경기력을 그때 못 냈다는 얘기잖아요. 플러스 피올리의 전술 변화가 완전 주요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스팔레티 감독이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은 스팔레티 감독이 올해의 감독 맞아요. 세리에아. 네. 세리아에서는 피올리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 경기 단 한 경기만 국한지어서 놓고 보면은 피올리가 완승 거둔 경기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나폴리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제대로 준비할 것이고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4대0으로 질 때와는 전혀 다를 것이다. 뭐 그거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오시멘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밀란은 로테이션을 다 가동했지만 나폴리는 이제 주전이 많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또 경기가 금요일 밤에 현지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회복할 시간이 그래도 있었다. 그래서 지난 그 0대4 패배 경기보다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전술적으로 나폴리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좀 나폴리가 좀 우리할 수 있다는 전망들을 내놓았는데요. 과연 실제로 경기가 어떻게 펼쳐지고 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 궁금한 밀란과 나폴리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경기 지켜보고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디테일한 분석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